수는 멋진 벤츠를 꿈꾸고 재호는 종자돈 투자를 생각합니다. 똑같이 1억을 모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 35살 동갑내기 친구 철수와 재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년간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며 피땀 흘려 똑같이 현금 1억 원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1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은 바로 이 순간 1억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철수는 생각합니다. 나 그동안 진짜 고생했잖아. 이제 남들 시선도 좀 신경 써야지. 여자가 볼 때 남자는 차가 생명이라던데. 결국 그는 벤츠 전시장으로 향합니다. 보상 심리가 발동한 거죠. 내가 이 정도 탈 자격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자본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철수의 마음속엔 이미 삼각별이 박혀버렸습니다. 반면 재호는 조금 다릅니다. 이 1억은 내 자유를 위한 씨앗이야. 지금 까먹으면 영원히 노예 생활이다. 그는 남들의 시선 대신 미래의 통장 잔고를 선택합니다. 화려한 소비 대신 지루한 투자를 결심한 것이죠. 친구들은 재호를 보고 돈 벌어서 언제 쓸래? 째째하게 산다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묵묵히 증권 앱을 켭니다. 철수는 결국 8천만 원짜리 벤츠 E클래스를 계약합니다. 딜러는 사장님, 지금 프로모션이 역대급이라 안 사시면 손해입니다라며 부추깁니다. 철수는 1억 중 8천만 원을 차값으로 내고 취등록세와 보험료로 나머지 1천만 원을 씁니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1억에서 1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지만 그는 차키를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습니다. 같은 시각 재호는 1억 원을 전부 환전해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VO를 매수합니다. 화려한 신차 출고식도 딜러의 축하도 없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매수 체결 알림 하나가 뜰 뿐입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심심한 과정이죠. 철수가 벤츠를 타고 강남대로를 질주할 때 재호는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씻습니다. 사람들은 벤츠를 산 철수를 부러워하고 지하철 타는 재호를 무시했습니다. 야, 철수 폼 미쳤다. 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 영화는 지금부터입니다. 1년, 2년,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사람의 자산에는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겉보기에 화려했던 철수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10년 뒤 두 사람의 자산 격차는 단순히 돈의 액수 차이가 아닙니다. 한 명은 자본주의의 노예로 전락했고 한 명은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1억 원이라는 돈에 무슨 마법이 걸린 걸까요? 지금부터 벤츠가 먹어 치운 기회비용과 투자가 만들어낸 복리의 마법을 아주 적나라한 숫자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벤츠를 산 철수의 첫 1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번호판을 다는 순간 중고차가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괴물은 자비가 없습니다. 수입차는 첫 해에만 가격의 15에서 20%가 날아갑니다. 철수가 신호 대기 중에 폼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8천만 원짜리 차는 6천만 원대로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연봉이 사라진 셈입니다. 문제는 차값뿐만이 아닙니다. 벤츠는 고급 휘발유를 먹습니다. 철수는 출퇴근과 주말 드라이브로 한 달에 기름값만 40에서 50만 원을 씁니다. 벤츠 타는데 그 정도는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기름값으로만 6천만 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차 한 대 값을 기름으로 태우는 꼴이죠. 매년 날아오는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또 어떤가요? 수입차 보험료는 국산차의 2배가 넘습니다. 30대 중반 기준 자차 포함 20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자동차세까지 합치면 숨만 쉬어도 1년에 300만 원이 고정 지출로 나갑니다. 철수의 월급 통장은 벤츠를 모시기 위한 퍼가요 통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3년이 지나자 워런티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엔진 오일 한 번 가는데 30만 원, 브레이크 패드 가는데 50만 원. 벤츠 로고가 박힌 부품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철수는 이제 차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수리비가 무서워 차를 모셔두고 대중교통을 검색하는 촌극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주차하다가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국산차라면 20만 원에 덴트하고 말겠지만 벤츠는 다릅니다. 센터 입고하셔야 하고요. 범퍼 교체에 200만 원입니다. 철수의 멘탈이 바사삭 부서집니다.
겉으로는 뭐 수리하면 되지라고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번 달 카드값을 걱정하며 컵라면을 먹어야 할 처지입니다.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철수가 벤치에 쏟아부은 유지비 기름값, 세금, 보험, 정비를 계산해보니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차값 8천에 유지비 5천, 벌써 1억 3천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를 팔면 얼마를 받을까요? 중고차 시장 시세는 처참하게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딜러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사장님, 이 모델은 구형이라 감가가 심해요. 3,500만 원 정도 쳐드릴게요. 철수는 귀를 의심합니다. 내 1억이 5년 만에 3천만 원대가 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것이 냉정한 시장의 평가입니다. 철수는 본전 생각에 차를 팔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타기로 합니다. 7년 차, 이제 철수의 벤츠는 구형티가 팍팍 납니다. 도로에는 최신형 E클래스가 돌아다니고 철수의 차는 하차감은커녕 오래된 차 타네라는 시선을 받습니다. 실내 가죽은 해졌고 버튼은 까졌습니다. 최첨단 기능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보다 못합니다. 철수는 이제 이 차가 애물단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9년 차, 엔진 경고등이 떴습니다. 정비소에 갔더니 미션 개통 수리가 필요하답니다. 견적은 800만 원, 차값은 1,500만 원인데 수리비가 800만 원이라니 철수는 절망합니다. 고치자니 돈이 아깝고 폐차하자니 차가 아깝습니다. 결국 철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대망의 10년 차. 철수의 1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에 남은 건 1,000만 원 남짓한 고물차 한 대뿐입니다. 1억 원의 원금은 사라졌고 지난 10년간 유지비로 쓴 돈만 1억에 육박합니다. 철수는 1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2억 원어치의 소비를 하며 자신의 미래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남은 건 빈 통장과 허세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비 자산의 함정입니다.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전 재산을 태우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철수는 그저 자동차 회사와 정유사 그리고 보험사를 먹여 살리는 훌륭한 호구였을 뿐입니다. 10년의 쾌락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보처럼 아꼈던 재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호의 10년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억을 VO에 넣자마자 폭락장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20%가 찍혔을 때 철수는 거 봐라, 주식은 도박이다라며 비웃었습니다. 재호도 흔들렸습니다. 차라리 차나 사서 즐길 걸 그랬나?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재호는 주식 앱을 삭제해버리고 본업에 집중했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도 재호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는 격언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지루함과의 싸움, 그것이 투자의 본질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복리의 마법이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연평균 10%의 수익률, 1억이 1억 3천이 되고 1억 3천에 붙은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낳습니다. 눈덩이가 처음엔 작아 보였지만 한 바퀴 구를 때마다 붙는 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철수가 기름값을 낼 때 재호의 자산은 스스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차, 재호가 받는 분기 배당금만 해도 쏠쏠해졌습니다. 1년에 세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꽂힙니다. 이 돈으로 재호는 철수가 허덕이며 내는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도 남습니다. 철수는 자기 노동으로 유지비를 벌지만 재호는 돈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소득의 시작입니다. 7년 차, 드디어 72의 법칙에 따라 재호의 원금이 2배가 되었습니다. 1억이 2억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자산이 1억이 불어났습니다. 철수의 벤츠가 3천만 원이 되었을 때 재호의 자산은 2억을 돌파했습니다. 격차는 이미 6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재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여유로워집니다. 회사에서 부장님이 싫은 소리를 해도 웃어넘깁니다. 나에겐 든든한 내 편자산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죠. 반면 철수는 차 수리비 걱정에, 떨어지는 중고차 값 걱정에 늘 예민합니다. 돈이 사람의 인격과 여유까지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닥쳐와 물가가 올랐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거짓골을 면치 못했지만
제호의 실물 자산 주식은 물가 상승분만큼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1억 원어치 짜장면 값보다 10년 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제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겼습니다. 대망의 10년 차 제호의 계좌를 열어봅시다. 원금 1억에 연평균 10% 복리, 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약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철수가 1억을 써서 1천만 원을 남길 때 제호는 1억을 2.6배로 불렸습니다. 무려 2억 5천만 원의 격차.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이 허공에서 생겨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현금 흐름입니다. 제호의 자산 2억 6천만 원에서 나오는 배당금만 연간 400에서 500만 원입니다. 이제 제호는 이 돈으로 벤츠를 할부로 뽑아도 됩니다. 배당금이 할부금을 갚아주니까요. 원금은 건드리지도 않고 공짜로 벤츠를 탈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기초 단계입니다. 제호는 10년을 참은 대가로 평생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철수는 10년의 쾌락 대가로 평생의 노동을 담보 잡혔고요.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벤츠마크에 현혹되어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45살이 된 두 사람의 출근길을 봅시다. 철수는 10년 된 벤츠가 퍼져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수리비 낼 돈이 없거든요. 제호는 배당금으로 뽑은 신차를 타고 여유롭게 음악을 듣습니다.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젊을 때 즐겨라. 그 말 믿었다가 늙어서 비참해지는 게 바로 자본주의의 함정입니다. 결혼시장에서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35살엔 벤츠 탄 철수가 인기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45살 철수는 모은 돈이 없어 전세 대출에 허덕입니다. 반면 제호는 2.6억이라는 든든한 종잣돈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누구를 더 신뢰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자의 매력은 차키가 아니라 등기권리증과 주식 잔고에서 나옵니다. 은행에 가도 대우가 다릅니다. 자산이 없는 철수에겐 대출 금리가 가혹합니다. 고객님 신용 점수가 라며 깐깐하게 굽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빵빵한 제호에게는 지점장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고객님,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돈이 돈을 불러오고 기회를 불러오는 마태 효과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 철수가 10년간 날린 기회비용은 단순히 1억이 아닙니다. 그 1억이 굴러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미래의 2억 6천, 3억을 날린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을 당겨다 쓴 대가는 파산에 가까운 빈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가 30년 뒤엔 5만 원의 가치일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죠.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다. 철수의 벤츠는 명백한 부채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부채였죠. 제호의 주식은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사모으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왜 외면하십니까? 가명품, 외제차, 호캉스. 인스타그램 속 화려한 산들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너만 뒤처지고 있어라며 속삭이죠. 하지만 그들의 통장 잔고를 보셨나요? 빚 좋은 개살구일 확률이 90%입니다. 보여주기식 소비에 중독된 대한민국.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들 따라 하다가 다 같이 한강물 온도를 체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철수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 1억으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했더라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철수의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제호의 길을 가고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과시욕이라는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10년 차이가 이 정도인데 20년, 30년 뒤면 어떨까요? 제호의 자산은 7억, 15억으로 불어날 겁니다. 철수는 평생 노동소득으로 그 격차를 메우려다 골병이 들겠죠.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먼저 깨닫고 먼저 씨앗을 심은 사람에게만 과실을 줍니다. 늦게 깨달은 자에게 남은 건 설거지뿐입니다. 만족지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당장의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 능력. 철수는 당장의 쾌락을 위해 미래를 팔았고 제호는 미래의 자유를 위해 현재를 참았습니다. 투자는 IQ 싸움이 아닙니다. 인내심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인내심은 얼마짜리입니까? 그렇다고 평생 구두쇠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재호도 이제는 즐길 자격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자산을 먼저 만들고 그 자산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사치를 부리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고 거위가 낳은 알만 꺼내 먹으란 말입니다. 순서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월급이 적어서 투자를 못해라고요? 1억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천만에요. 5월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벤츠 살 돈이 없다면 벤츠 주식을 사세요. 애플 아이폰을 살 돈으로 애플 주식을 사세요. 소비자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십시오. 그 마인드셋의 변화가 여러분을 가난의 굴레에서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긴 마라톤입니다. 초반 100m에서 벤츠 타고 폼 잡다가 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걸어서 완주하고 포르쉐를 타시겠습니까? 보여주기식 삶의 유통기한은 짧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자산이 주는 자유의 유통기한은 평생입니다. 부디 10년 뒤에 나에게 미안해할 짓은 하지 마십시오. 빚으로 쌓은 성은 모래성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철수가 할부 이자에 허덕일 때 재호의 현금 요새는 끄떡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재호 같은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헐값에 나온 자산들을 줍줍하며 더 부자가 됩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입니다. 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명품 두른 사람? 외제차 타는 사람? 아니요. 스레빠 끌고 나와서 부동산 중개소 들어가는 저 아저씨가 진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1. 자동차는 사는 순간 돈이 삭제되는 소비재다. 2. 우량 자산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하는 생산수단이다. 3. 10년 뒤 두 선택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아주 단순한 수학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 이치를 어른들의 욕망이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흘려보내는 돈들이 모이면 10년 뒤 벤츠 한 대 값이 됩니다. 커피 한 잔, 택시비 한 번, 배달 음식 한 끼. 이 푼돈들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 흰개미들입니다. 흰개미를 잡고 그 돈으로 우량주라는 벽돌을 쌓으세요. 지금 1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호도 처음엔 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과 속도입니다. 벤츠 매장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서점으로, 증권사로 향하십시오.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10년 뒤 여러분을 펜트하우스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난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차 안 사고 투자해줘서 정말 고마우라고 하며 안아줄까요? 아니면 미친놈아, 그때 왜 그랬어? 라며 멱살을 잡을까요? 미래의 나를 웃게 만드는 건 오직 현재의 나뿐입니다. 세상을 소비자의 눈이 아닌 투자자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벤츠가 멋져 보인다면 벤츠차를 사지 말고 벤츠 주식을 사세요. 아이폰이 좋아 보인다면 애플 주식을 모으세요. 기업의 주인이 되어 그들이 번 돈을 나눠 가지세요. 그것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치트키입니다.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라.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겨라. 허세는 10분이지만 가난은 100년 갑니다. 남들 시선 따위 신경 끄고 내 통장의 지방을 키우는데 집중하십시오. 그게 진짜 멋있는 어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지금의 작은 변화가 10년 뒤 거대한 부의 격차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